여러분,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중동 소식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란에서 들려오는 폭격 소음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수치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당장 뉴스 댓글만 봐도 이제 한국 경제는 정말 끝났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어떻게 사느냐. 같은 한숨 섞인 비관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늘 위기의 순간에 전혀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경제라는 냉혹한 판 위에서 전쟁은 분명 인류의 비극이지만 그 소용돌이 이면에는 돈의 흐름이 통째로 바뀌고 산업의 뿌리가 재편되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시 잊고 지냈던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세상이 기름값 때문에 신음하며 주저앉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뜨거운 중동 사막으로 달려가 건설 붐을 일으켰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이란발 전쟁 위기는 과연 우리를 삼킬 독배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세계 무대로 도약하게 할 하늘이 준 기회일까요? 이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몇백 원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위 산업의 대변혁, 에너지 패권의 이동, 그리고 톱니바퀴처럼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차분하고 날카롭게 이 상황을 뜯어보시죠. 당장 눈앞의 공포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한국 기업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네 지갑과 직결되는 경제 지표들이 어디로 튈지 그 시나리오를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뻔한 말 대신 실제 수치와 뼈 아픈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우리 경제라는 배를 침몰시킬지 아니면 더 먼 바다로 밀어줄 도시바람이 될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남아야 할지 그 명쾌한 답을 얻어 가실 겁니다. 사실 위기라는 놈은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 같아 보여도 경제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이미 수많은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란 전쟁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우리가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게 될 신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무서운 신호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일 겁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무려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바닷길에 어둠이 깔리는 순간 에너지 자립도가 턱없이 낮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덜컥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가 상승은 단순히 차에 기름 넣기 무서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산업의 밑바닥부터 흔들어버리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지수가 천장을 뚫을 듯 치솟고 불안해진 돈들은 안전한 금과 달러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미 실질적인 위기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너를 뛰고 기업들은 계획했던 투자를 멈춘 채 바짝 엎드려 방어 자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중동발 물류대라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배삭시 천정부지로 오르면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깎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비싸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바로 줄이 끊기는 것, 즉 공급망의 마비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수출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우리 중소제조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기계는 돌려야 하는데 재료가 없고 어렵게 재료를 구하자니 수익이 나질 않는 진퇴양양의 늪.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역대급 반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전조 증상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호들을 그저 먼 나라 뉴스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동네 편의점 물가가 들썩이고 대출 금리가 꿈틀대는 그 현상 하나하나가 거대한 경제 지각 변동의 전조라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의 냄새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며 왜 누군가는 이 상황을 기회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냉혹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경제적 기회가 생긴다는 건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 차가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전시 경제의 자본 흐름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전쟁의 포화가 터지면 전 세계의 돈은 극도로 움츠러들면서도 동시에 특정 산업으로 무섭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도덕적 판단을 떠나 생존을 향한 시장의 본능입니다. 이란 전쟁 같은 대규모 분쟁은 파괴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안보와 재건이라는 두 축으로 집중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대체 불가능한 공급 철호의 쏠림입니다. 중동의 공급망이 흔들리면 세계는 더 이상 싸고 편한 것만 찾지 않습니다.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물건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따지게 되죠. 이때 대한민국의 방산, 조선, 석유화학 산업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특히 실전에서 검증된 K방산의 무기 체계는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으며 세계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기를 사야 하고 누군가는 에너지 통로를 지켜야 할 때 한국은 그 기술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하게 준비된 나라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부의 재분배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업계의 마진은 좋아지고 산유국들의 금고는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 산유국들이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오일 달러는 다시 어디로 갈까요? 그들은 전쟁 이후를 대비해 모래 위에 도시를 세우고 스마트 시티 같은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과거의 중동 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건설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술 패권의 이동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10년 이상 앞당기곤 합니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 수소 기술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배터리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충격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이라는 방패로 대응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역설적인 성장의 엔진입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한국의 기회를 말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가 참여하는 가혹한 서바이벌 게임과 같으니까요. 우선 미국을 볼까요? 미국은 셰일 혁명 덕분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돈방석에 앉겠지만 동시에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느라 군사비 지출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유럽은 더 심각하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가 바닥난 상황에서 이란 전쟁은 치명타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난방비가 치솟는 유럽의 고통은 우리에겐 경각심인 동시에 그들이 놓친 제조 시장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어떨까요? 일본도 우리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우리만큼 빠르고 역동적인 제조 대응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국은 중동의 큰 손으로서 영향력을 넓히려 하겠지만 서방 국가들의 견제와 내부 경제 불안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죠. 여기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위치가 빛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진영의 믿음직한 병기창이면서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도 오랜 시간 건설과 인프라로 신뢰를 쌓아온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로 멈칫할 때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는 쉬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남들이 살 길을 찾아 문을 닫을 때 우리는 그 틈새를 공략해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만의 무기, 위기 속의 민첩성입니다. 과거의 기록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들 하죠. 우리가 지금 기회를 말하는 건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에는 위기를 기회로 뒤집었던 성공의 DNA가 명확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73년과 79년의 오일 쇼크입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 허덕일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키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선배님들은 기름값이 올라 산유국들에 쌓인 오일 달러가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사막 위에 도시와 도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들의 욕망을 읽고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디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벌어들인 외화가 오늘날 우리 산업화의 소중한 종잣돈이 된 것입니다. 또 최근의 방산 수출은 어떻습니까?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안보 위기를 느꼈을 때 그들의 요구를 즉각 들어줄 수 있었던 나라는 우리뿐이었습니다. 성능은 좋은데 가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줄 수 있나? 라는 그 까다로운 조건에 답한 게 바로 우리의 K, 이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이란 전쟁이 현실화되면 세계적으로 무기 현대화 수요는 폭발할 것이고 준비된 우리는 그 수혜를 온전히 입게 될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과 금융 위기 속에서도 우리 반도체가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남들이 겁먹고 투자를 줄일 때 우리는 오히려 초격차 전략으로 시설을 늘렸습니다. 지금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시기, 삼성과 SK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기술 격차를 벌리며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잡을 겁니다. 결국 사례 연구가 말해주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가져올 보상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폭풍이 우리 경제 지표와 실생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통계 수치가 아니라 우리네 지갑과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현상은 무역 수지의 일시적 악화입니다. 초기엔 에너지 값이 비싸지니 수입액이 늘어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큰 수확을 위해 씨앗을 사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유 산업부터 보시죠. 유가가 오르면 초기엔 부담스럽지만 결국 마진이 좋아져 우리 정유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낼 겁니다. 조선업은 또 기가 막힌 기회를 맞습니다. 중동이 불안해지면 에너지를 실어 나를 배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이건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배들의 발주폭주로 이어집니다. 이미 우리 조선소들은 일감이 넘쳐나지만 이번 위기는 그 몸값을 더 높여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찍게 만들 겁니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겠죠.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걱정되지만 수출 기업들에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서 우리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 절호의 찬스가 오는 겁니다.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자영업자분들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위기는 극심한 양극화라는 과제를 주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건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겁니다. 결국 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주는 최종 영향은 구조적 진화입니다. 싼 노동력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을 파는 나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가만히 서 있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그 파도를 타고 나갈 수 있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정교한 컨틴전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상황에 대비해 미국이나 아프리카 등에서 기름을 가져오고 비축해둔 원유를 풀어 시장의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컨트롤 타워입니다.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던 핵심 소재들을 국산화하거나 수입처를 옮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힘겨워하는 중소기업들이 쓰러지지 않게 금융과 세제 혜택이라는 안전망을 든든히 쳐야 하죠. 이건 기업 하나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핏줄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 외교입니다. 전쟁 중에도 중동 국가들과 신뢰를 지키며 전후 재건 사업의 우선권을 확보하는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안보와 인프라를 돕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R&D 투자입니다. 위기일수록 기술 격차만이 살 길입니다. AI, 차세대 배터리, 소형 원자로 같은 미래 먹거리에 아낌없이 투자해서 전쟁 이후 바뀔 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룰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결단과 기업의 도전이 만나면 이 위기는 우리를 세계 5대 강국으로 밀어올릴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나라 걱정도 좋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가족과 내 돈은 어떻게 지키느냐겠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삶고 현상이 덮칠 때 우리 개인들은 단순히 버티는 걸 넘어 자산의 재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위기 때는 부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겐 시련이 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자산 확보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엔 금이나 달러로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달러는
전쟁 때 가치가 오르는 성질이 있어 훌륭한 보험이 됩니다. 또 금리가 오를 땐 빚부터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끊고 현금을 쥐고 있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혜 산업에 대한 안목입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팔 때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유가 상승의 혜택을 보는 에너지, 안보 수요가 몰리는 방산, 그리고 반도체와 조선 섹터에 주목하십시오.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냉정하게 보고 그 길목에서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는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겁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어도 머릿속 지식은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경제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고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익히십시오. 시장은 위기 때일수록 진짜 전문가를 찾습니다. 남들이 뉴스 보며 불안해할 때 공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차가운 숫자들로 미래를 분석해 봤지만 결국 경제는 우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뉴스 보며 가족 걱정하고 마트 물가에 한숨 쉬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기는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흔드는 두려움으로 오니까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떤 민족입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서로 손잡고 불가능을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오일 쇼크의 모래바람도 IMF의 추위도 우린 땔감 삼아 더 큰 불꽃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중동의 포화 속에서 우리가 찾을 기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흐름을 읽고 준비하면 이 폭풍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바람이 될 겁니다. 길 잃지 않도록 저희가 늘 곁에서 날카롭고 따뜻하게 함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나리오를 뒤집을 결정적 변수가 하나 더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전쟁의 화염이 꺼진 뒤 전 세계 자본이 한국에 이거대 미친 듯이 쏠릴 소름 돋는 계획이 포착됐습니다. 방산과 건설을 넘어 세계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최종 병기 같은 산업. 다음 영상에선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우리 경제의 진짜 엔드게임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란 전쟁이라는 위기가 어떻게 우리 경제의 도약점이 될지 살펴봤습니다. 고유가와 공급망 붕괴는 분명 위협적이지만 그 파도 위에서 우리의 방산, 조선, 반도체라는 서핑보드는 더 빛날 겁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웃어줍니다. 선배들이 사막에서 신화를 썼듯 이제 우리가 기술과 안목으로 부의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모두가 눈 감을 때 끝까지 눈 뜨고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저력은 위기 때 증명됐고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여러분이 보시는 또 다른 기회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남보다 빠른 통찰력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선 예고해드린 전 세계 자본이 몰릴 한국의 최종 병기 산업에 대해 파격적인 데이터를 들고 오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준비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승리, 그 길에 저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